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야말로 서퍼들의 천국이죠. 시원하게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양양의 해변. 해변엔 자연스레 서핑샵이 생겨났고 서핑 보드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수명을 다한 폐 서핑보드. 그대로 버려지던 폐 서핑보드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납니다. 청정 양양을 지키는 주인공들의 손끝에서 말이죠. 버려진 서핑보드에 새로운 역할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강릉시 초당동. 지금은 문을 닫은 오래된 목욕탕 지하에 자리 잡은 한 목공방. 목공에는 물론 나무로 수제 서핑보드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떨어지더라고요. 중간 사이즈에 있는 것도 뭔가 회의가 한창인데요. 이들은 양양이 좋아 살러온 젊은 사람들의 모임인 양양 청년협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양양이라는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의자 같기도 하고 벤치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이제 양양이 서핑의 성지인데 매년 서핑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폐서핑 보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미리 좀 방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폐서핑보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핑보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서핑보드의 지금 단면을 보시면 지금 안에가 스티로폼으로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부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 스티로폼에 그 보강을 하기 위한 지지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부러진 서프보드가 해양 환경에도 가장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바다로 많이 유입이 돼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서핑보드도 플라스틱인데요. 해양 쓰레기의 주범인 플라스틱 중에는 이런 폐 서핑보드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양양에서 발생하는 폐 서핑보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폐서핑보드 자체가 일단 한번 기능을 잃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원 순환을 할 수 있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일단 벤치에 보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계속 나오는 거는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또 보드를 또 바꾸는 식으로, 그래서 디자인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금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양양 죽도 해변의 스파 라운지를 근사하게 꾸며주고 있는 폐 서핑보드의 변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퍼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라는데요. 반가운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게 곳곳에 서핑보드가 장식돼 있죠. 버려진 보드에 그림을 그려 이렇게 활용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고 역동적인 인테리어 소품으로 단연 인기 만점. 너무 매력적이죠. 우선은 바닷가 근처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지역이 서핑으로 또 핫한 곳이기도 하고, 겨울철 되면은 서핑을 하다가 부러진 폐보드들이 좀 많이 버려져가지고 환경적이나 아니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인테리어로 소품으로 쓰는 거는 충분히 그만큼 매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손님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네, 오셔가지고 작가님이 어떤 분이냐, 그림은 어떤 분이 그리셨냐,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세요. 이제 양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해 해변의 한 서핑샵인데요. 폐 서핑보드를 수거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면 이런 폐서핑보드가 샵마다 조금씩 나오거든요. 파손이 안 되고 계속 써야지 우리가 이익이 남는데 부러지게 되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버리는 것도 다 돈입니다. 저희도 이걸 면사무소에 가서 딱지를 사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석기 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어쨌든 낫죠. 대신 수거해주니 고마울 따름인데요. 잘해라. 감사합니다. 잘해. 동부해변의 다른 서핑샵에도 지금 폐서핑보드가 몇 개 있다 그래서
수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서핑 해변이죠. 죽도 해변입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를 즐기는데요. 한편에선 드라마 촬영이 한창입니다.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죠. 아유, 춥지 않으세요? 조금 걷다 보니 해변에 버려진 서핑보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샵에 있는 그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폐기물 처리를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개인 장비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유기죠, 유기. 네,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도 안 치우다 보니까 이 서핑보드 버려진 거에 가장 가까운 샵 사장님들이 대신 치우거나 본인 돈을 들여서 버려주시거나 그러거든요. 보드를 버려야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보드를 빼내서 차를 빼는 데 쓴 것 같아요. 해변으로 차를 많이 끌고 오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차 그럼 버리고 안 가 그러면? 아니 차 빼겠다고 우리 걸 빼가지고 쓰고는 옆에다 놔둔 거지 다시. 제발 해변으로 차를 좀 끌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변으로 차 끌고 오는 거 불법이에요. 차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타이어가 밟고 지나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망가진 서핑보드는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 서핑협회에 따르면 올해 양양에서 발생한 폐 서핑보드만 해도 무려 5톤가량 된다고 하니 꽤 심각한 수준. 차 안 가득 그리고 지붕까지 올린 폐 서핑보드를 싣고 이제 작업실이 있는 양양 청년협동조합으로 이동합니다. 알록달록 색칠한 폐 서핑보드가 벤치 안에 끼워져 있네요. 오늘 수거한 보드는 지하 작업실로 옮겨놓는데요. 곧장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걸 지금 그리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냥 원래 서핑보드에 있던 패턴을 그대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해지는 양양 해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롭게 활용된 예술 작품. 적당히 화려한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30분 만에 뚝딱 완성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핑 도시 양양을 알리는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죠. 지역이 훨씬 이제 좀 많이 더 알려지고 이런 디자인이나 뭐 브랜딩 제품들이 많이 잘 나와서 전국적으로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요즘에 친환경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양양이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깨끗한 지역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양에서 오랫동안 좋은 일 하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양양이 좋다는 거죠. 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도전하는 양양 청년협동조합 조합원들. 현재 그들은 버려진 서핑보드의 재활용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인데요. 이들의 열정 가득한 도전이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사시사철 똑같은 음식? 질리잖아요. 특히 매서운 추위에 온몸이 움츠러드는 한겨울에 매콤하고도 추억 돋는 아련한 맛 어떠세요? 충북 제천에서 찾은 달콤살벌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한방도시 제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과 덤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우와, 버섯 진짜 좋다. 와, 맛있겠다. 여기 어디쯤이라고 했는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천의 맛을 좀 찾으러 왔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요. 제천의 맛 저기로 가보세요. 저기요? 네, 맛집 소문났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긴가 봐요. 가볼게요. 첫 번째로 만날 제천의 맛 궁금하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제천의 맛을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로 와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여기 뭐 있는 거예요? 저희 집 가락국수가 있어요. 국물이 끝내주는 가락국수. 부담 없는 가격에 후루후룩 잘 넘어가는 대표 서민 음식인데요. 평범한 가락국수의 변신은 무죄. 고기와 김치 썰어 넣고 국물 칼칼하게 끓여주면 빨간 맛 자랑하는 가락국수가 탄생합니다. 둘 중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일단 이게 그 추억의 가락국수인 거죠. 이런 건 일단 국물을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이 녹는다 녹아. 게다가 이 통통한 면발 보세요. 속 따뜻하게 데워주는 육수에 쫄깃 부드럽게 씹는 맛이 매력적인데요. 그릇째 드링킹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추억의 음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르신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사장님? 어때요? 네, 어르신분들이 옛날에 저기 열차 거기 타고 가시다가 잠깐 드시고 가시고 차도 놓치고 그랬대요. 그래서 추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난날 철도교통의 요충지였던 제천역.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절 저렴한 값에 허기진 배를 달래줬던 추억의 가락국수. 다들 기억하시죠? 제천시가 제천역 추억의 가락국수 복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옛날 맛 그대로 복원해 당시 가락국수를 그리워하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시뻘건 이 빨간 이 국물이 너무 맛있는 이거는 그럼 얼큰한 이런 가락국수인가요? 네, 얼큰 가락국수라고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셔요. 이것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벌써부터 막 술 안 마셨는데 해장되는 기분이거든요, 사장님. 오, 야 이거 생각보다 칼칼하네요. 추운 날씨에는 역시 얼큰한 국물이 땡기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매콤한 가락국수. 혜정씨 입맛에도 딱인가 보네요. 와, 이제 이 제천하면 가락국수 생각날 것 같아요. 제천 음식은 가락국수 맞나요, 사장님? 네, 가락국수도 맛있지만 제천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소개해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좋아요. 추억의 맛에 이어 만나볼 제천의 맛은 살벌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제가 너무 기대되는 게요. 제가 그 제천의 매운맛을 찾으러 왔는데 네네. 제가 사실 이 맵부심만 하는 진짜 이렇게 높거든요. 여기 매운맛 있다면서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매운맛으로 제천에서 최고입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완전 좋죠. 살벌한 맛의 정체, 닭발이었네요. 지금 넣으신 게 뭐예요? 이게 저희 가게에서 직접 만든 특제 소스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탄생한 사장님표 특제 소스 입고 살벌한 비주얼 장착한 매운 닭발. 그런데 보기만 하는데도 침이 고이는 건 매운맛의 매력을 다 알기 때문이겠죠? 빠바바 빨간 맛 궁금해 닭발.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혜정씨가 확인해주세요. 저 매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 그럼 어디 얼마나 매운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오, 이거 보세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닭발. 어머머머. 이거는 오,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머, 일단은 저한테는 아직은 매워 이 정도 아니고요. 아주 맛있는 매운맛인데 이 닭발이 이 발바닥 부분이 진짜 쫀득쫀득하고요. 이렇게 씹을수록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좋은 닭발을 가지고 황기, 탈각, 마늘, 생강 등등 한 10여 가지 재료로 닭발을 한 40분 동안 이렇게 푹 삶은 닭발을 이제 고춧가루와 여러 가지 양념으로 버무린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제 그 냄새 안 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장님. 좀 있으면 확 올라오실 겁니다. 그럴까요? 이게 원래 뒤에 올라오는 맛이 진정한 그 맛이 매운 맛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더 드셔보시면 아 이런 맛이구나 싶습니다. 맵부심에 제대로 발동 걸린 혜정 씨. 괜찮아요?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선전하는데요. 닭발에 빠질 수 없는 주먹밥까지 야무지게 챙깁니다. 닭발 초밥. 맛있겠다. 와, 이거죠, 이거. 정말 잘 드시네요. 안 매워요? 이거요? 네. 아우, 괜찮아요. 진짜 딱 좋은 매움이에요. 드셔보실래요? 이거 한번 잡사봐. 잡사봐. 오, 하나도 안 매워. 잠깐만. 네, 사실 저도 조금 맵긴 맵네요. 세상 독해. 이렇게 매운 게 진짜 맛있는데 제천분들이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시나요? 아 여기가 지방이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네. 매운맛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천하면 매운맛, 매운맛 하면 제천이죠. 제천이 매운맛 제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매운맛에 후끈 달아오른 혜정 씨. 잠시 쉬고 있네요. 아우 시원하다. 네. 전혀요. 아까 또 매운 거 먹어서 그런지 오늘 더운데요. 더워. 빨리 더 매운 걸 좀 갖다 달라고요. 더. 그래서 찾은 제천의 맛. 구수한 추억의 맛에서 매운맛. 거기에 얼얼하고 아린 맛이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맵부심 부리던 혜정 씨를 만족시킬지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리 씨 뭐 하고 계세요? 네, 저 매운맛 준비하고 있어요. 매운맛인데 뭐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매운맛에 더덕이 들어가는데 한번 일단 맛 좀 한번 보세요. 흔히들 양념 발라서 구이로 즐겨 먹는 더덕에 매운맛이 더해졌다고요? 오징어와 삼겹살, 더덕이 한데 어우러져 제대로 빨간 맛 뿜뿜하고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밥과 잘 어울릴 것 같은 비주얼에 밥도둑 예상해봅니다. 사장님,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오삼불고기 많이 봤거든요. 더덕 얹는 건 처음이에요. 네, 더덕과 오징어와 삼겹살이 만나면 이 궁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식도 좋고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아까 사장님이 매운맛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 뭐 더덕이 맵나요? 더덕은 약간 얄쌍한 맛은 있어요. 기관지 질환과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더덕. 고유의 향과 쌉싸름한 맛을 좋아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매운맛 중무장한 더덕 오징어 불고기로 즐겨보시죠. 와, 이게 아까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손질하셨던 통통한 더덕입니다. 더덕. 이것만 일단 먹어볼까요? 네. 이 귀한 걸. 와, 일단 씹으면 씹을수록 이거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많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요. 진짜요? 네네네. 이거 먹으면 진짜 올겨울 다 날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열도 후끈후끈하고. 네. 쫄깃한 오징어와 아삭한 식감 자랑하는 더덕의 조화. 정말 끝내주네요. 예언 적중. 제천에서 찾은 밥도둑 더덕 오징어 불고기입니다. 와, 진짜 배불러요, 사장님. 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요. 저 지금 싹싹 다 비웠잖아요. 제가 오늘 제천의 그 매운맛도 먹고 추억의 맛을 흠뻑 느꼈는데 이게 매운맛이 중독이 됐네요. 중독이. 저 진짜 제천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이 올 겨울에 먹으면 또 화끈하고 먹으면 또 후끈해지는 제천의 맛 모두 함께 즐기러 오세요.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맛이 있습니다. 추억이 서린 맛일 수도 있고 입맛을 강하게 자극한 맛일 수도 있죠. 제천에는 추억 소환, 주의 타파의 제격인 맛이 있습니다. 매콤하고도 아련한 제천의 맛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올겨울에는 제천의 맛을 느껴보세요.
진미 넘치는 경상남도. 정성과 믿음으로 맛의 장인들이 펼치는 최고의 맛을 소개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100년의 맛을 찾아 양산으로 갑니다. 김치 볶아가지고 볶음밥 해가지고 위에 치즈 넣어가지고 노글노글하게 그래 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찌개를 좋아하고요. 잘 먹습니다. 달큰하고 따끈따끈한 매운탕이 최고 좋습니다. 갈치찌개, 고등어 구이, 겨울에는 다 맛있어요. 아침 6시. 이 집의 하루는 요란한 기계 소리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집에 아들한테. 이 두부라는 건 하루만 지나도 벌써 싱싱한 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터득을 해갖고 가마솥 때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그냥 이 방법이 옳다 생각하고 이대로 그냥 지키고 있어요. 모락모락 김을 따라 구수한 콩내가 진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30여 년 됐을 겁니다. 이 장사 시작한 게.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하면서 아들한테 이제 이 장사를 물려주게 됐죠. 그 시각 주방은 아들 차지.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장사할 반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이제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 집밥. 그래서 지금도 아침마다 장을 보고 반찬을 직접 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왔을 때 이제 정말 집밥처럼 느낄 수 있게끔. 군 제대 후 부모님 밑으로 들어왔다니 주방 짬밥만 20여 년. 이제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이제 식당 장사 하고 계시니까 엄마 아버지 남의 집에서 일하느니 여기 와서 좀 도와드리자 해서 시작을 한 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들이 합류하기 전까진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원래는 뭐 여기저기서 장사를 시도해보다가 제대로 성공을 못했고 여기서 이제 별거 다 하다가 이제 겨우 두부로 인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전국을 돌며 장사했지만 실패의 연속. 가마솥 두부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두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염을 들이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염이 잘못됐을 경우에 두부가 거칠어진다거나 두부가 약해진다거나 이게 두부 안 치는 과정이에요. 두부 만들기는 전적으로 일대 사장님의 목. 아직은 당당한 현역입니다. 이 집 두부 요리는 조금 특별한데요. 진짜 순수하게 순두부하고 이렇게 곡물가루하고 간만 합니다. 저희는 뭐 이랑 작다하게 뭐 고추기름도 안 넣고요. 건강에도 좋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물이나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순한 두부 맛. 채식바람으로 손님도 늘었다죠.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또 요새 새로운 감각으로 일을 해주니까 믿음이 많이 가고 마음이 든든하죠. 이제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하지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두 분의 음식 솜씨가 좋아갖고 사람들이 음식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제가 생각에는 거기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를 이은 맛집 릴레이. 이번엔 고부간의 손맛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오늘 석계 당날에 긴장하는 날이에요. 이웃 사촌들로 시끌벅적. 잔칫날 같네요.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아,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가 사장이고 저는 이 집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하루 일당 3만 원 받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40년 전 가족은 살던 집 한쪽에 가게를 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 시어머니의 선택은 음식 장사였습니다. 손맛 하나 믿고 시작한 도전이었다는데요. 시어머니가 뭐 음식이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그때는 부산의 방송국에서 뭐 모내기 봉사 이런 게 많이 왔었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앉아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밥을 해가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위에 또 음식 맛이 좋다고 식당을 한번 해보라 이래가지고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뭐 민물고기만 전문으로 했는데 단골 손님이 된장 맛있다고 해서 지금 된장까지 겸하고 있는데 된장이 대박이네요. 된장 넣고 마늘. 이 집 반찬은 대부분 토속의 맛입니다. 손님들이 다 옛날 음식을 좋아하시거든요. 엄마 손맛 그리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 음식을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주 딴지처럼 모신 장독들. 음식 맛은 다 여기서 나온답니다. 저희 집 보물 창고입니다. 네. 된장, 고추장을 다 직접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담은 거. 노르스름하니 잘 익은 것 같네요. 된장이 삼삼하니 잘고 맛있습니다. 민물고기는 일주일에 2번 받았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찾는 손님도 늘었다네요. 손질은 주로 남편 담당. 남자들이 도와줘야 이게 해내지. 식당이 적은 식당도 아니고 큰 식당이기 때문에. 은퇴 후 외조의 왕을 자청한 남편. 주방을 아예 맡다시피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숭늉, 다시물, 계란, 살까지 다 먹어 우리 아저씨가 다 해줍니다. 저는 늦잠 자고요. 아이고 고생하여. 아이고 피로가 다 풀리네 오늘. 대표 메뉴 민물고기 매운탕. 비법도 궁금하시죠? 된장이 들어가고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을 넣고 마지막으로 산초를 넣어서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렸는데요. 받아보소. 얼마나 맛있나. 당신이 드시고 더 맛있네요. 김장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면 항상 어머니가 먼저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해내셨을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우리 손님들한테 이 맛을 계속 지속되게 맛을 보여주고 또 음식을 드실 수 해주는 게 그게 저희들 이번은 역할이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또 잘 받아서 이렇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께 배운 손두부로 재기에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의 손맛으로 집안을 일으킨 며느리. 양산 100년의 맛은 가족의 힘입니다. 영산강을 따라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마한. 옹관, 금동관으로 알려진 마한이지만 진짜 그들의 모습은 토기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한 문화권인 담양. 이곳에선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해 토기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마한 토기 복원. 그 당시 토기를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저희 호남문화재연구원은 마한 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자 마한 토기 제작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토기로는 30여 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그중에 마한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10여 종을 대상으로 해서 각 종에 10점씩을 해서 총 100여 점을 복원 제작하였습니다. 문헌 자료가 부족한 고대 사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토기.
특히 마한의 토기는 옹관 제작 기술과 연관이 있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시루, 완 등 마한을 대표하는 토기를 복원하면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산강 유역에 흙을 캐서 늘 토기 빚기를 즐겨 했는데 이번에 이런 특별한 마한 토기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진행하면서 그렇게 익숙치 않는 도구 쓰임이라든가 흙의 성질이라든가 그 재현의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 듯합니다. 가마에서 2일 동안 굽고 또 5일 동안 식혀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드디어 토기가 완성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복원 사업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멋진 자태를 뽐내지만 첫 시도 만에 완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전혀 연이 안 먹었어.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이 복원 대상인 것을 앞쪽에서 가마를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쪽에는 가마 성능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뒤쪽은 온도도 낮고 연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거의 뒤쪽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다음엔 토기 복원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오메 이것도 가버렸어. 실제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토기들은 좀 잘 나온 것 같지만 테토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살짝 이번에 변형을 살짝 줬었는데 화질이 조금 많이 섞이게 테토를 조금 줬었습니다만은 추후에 할 때에는 테토 역시 기존의 토기들하고 하고 그냥 유사하게끔 나올 수 있도록 또 제작할 예정입니다.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못지않게 가치와 의미를 지닌 마한 토기. 조각만 남아 전해지는 아쉬움보다 이제라도 우리 곁에 온 토기가 고마운 마음인데요. 독특한 모양과 섬세한 무늬가 특징인 이번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한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상큼한 레드향도 맛보고 가상체험으로 백제 역사도 즐깁니다. 100여 년의 시간이 담긴 부여 한옥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볼까요? 한해 농사가 쉬어가는 겨울, 그런데 부여의 시설하우스에는 수확을 앞둔 상큼한 농작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새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비상이에요. 아이들과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무료하실 텐데 요럴 때 가족들끼리 어디 여유롭게 시간 보낼 곳 없나 찾고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출발! 이 시설하우스 안에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초록초록한 이파리 사이로 탐스럽게 익은 과일 보이시죠? 지금 막 수확이 시작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예. 오렌지도 아니고 귤도 아니고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부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네. 신레드향입니다. 레드향? 예. 그런 거 제주도에서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 부여에서도 네. 이 레드향을 재배할 수 있는 최저의 아주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제주도와 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던 레드향, 이제 부여에서도 만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새롭게 탄생된 색다른 품종의 레드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 16년도에 제주도에서 탱자나무에다가 황금향을 네. 접목한 묘목을 사다 심어가지고 한 2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결과 네. 황금향이 어려운 점이 좀 많아서 그 황금향을 다 벼내고 네. 그 위에다가 레드향으로 고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원 레드향과는 좀 차원이 틀리게 좀 원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고 네. 색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붉어진 게 특이하고 네. 아주 맛은 최고의 그 풍미를 갖춘 부여의 신 레드향입니다. 이렇게 황금향의 장점, 레드향의 장점만 딱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탄생이 됐네요. 한라봉처럼 둥그런 모양의 신 레드향은 껍질이 얇아서 쉽게 벗겨지고 과즙과 향이 풍부한데요. 망감류 중에서 가장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꽉 찼는지 보이시죠? 이 상큼한 향을 맡으면서 한 입 먹어봤는데요. 입안에서 과즙이 팡팡 터집니다. 이게 과육이 입안에서 톡톡톡톡 터지고 새콤달콤한데 저는 이 새콤함보다 이게 당도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올해 먹은 과일 중에 가장 맛있어요. 진짜 찐으로 완전 맛있어요. 이 겨울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신 레드향. 상큼한 향기를 맡으면서 수확해봤는데요. 향도 향이지만 어른 주먹만한 크기에다 이 탱글탱글한 과육에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몇 개만 떠도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새콤새콤 먹기도 편하고 비타민도 풍부한 부여 신 레드향 꼭 맛보러 오세요. 부여에 왔으니 백제의 역사도 만나봐야겠죠.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로 꾸민 가상체험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조금 더 최첨단, 트렌디하게 해보자고요. 가상현실 체험관이에요. 옛 부여박물관 내에 마련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중 부여 지역의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 공간입니다. 여기는 얼핏 둘러보니까 굉장히 만지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네,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백제 문화를 직접 체험해서 공부해보는 컨텐츠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AR이나 VR, 모션인식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컨텐츠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최첨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직접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 체험요원들이, 운영요원들이 직접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1층에서는 AI 금동이가 백제 역사에 관한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고 관련 영상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있고요. 2층에서는 VR이 2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여를 하늘에서 직접 보는 컨텐츠하고요. 정림사지 한 바퀴 돌아보시는 그렇게 2종류의 VR 체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제의 역사를 가상체험과 함께 만나볼까요? 이곳에선 관람객이 모든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색칠한 캐릭터가 스캔을 통해 화면 속에 등장합니다.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안녕! 이 금동이가 다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네, 백제 역사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답변해 줍니다.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금동아, 백제금동 대학로가 뭐야?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백제금동 대향로는 불잔에 모신 부처에게 올리는 향을 피울 때 쓰던 향로예요. 인공지능 금동이 덕분에 제 역사 상식이 착착 쌓여집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체험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디지털 매체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딱 맞는 가상 체험 전시관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만지면서 터치하면서 보니까 뭔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신기하게 재밌게 받아들이게 되네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백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저희 체험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황금새가 되어 옛 사비도성 위를 날아봤는데요. 모션인식 프로그램과 VR 체험으로 수천 년 전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백제의 시간으로 놀러간 기분입니다. 너무 재밌어. 와,
과거의 백제를 지금 현대의 최첨단 기술로 즐긴다. 요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동감 넘치고 저 왜 땀이 나는 거죠? 이번에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요. 우리 한옥 그거를 독채로 즐기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고향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부여군 규남면의 한옥인데요. 10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집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집니다. 푸근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한옥 한 채를 빌려서 우리 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 만들러 나오셨구나. 저희 집에 오시면 누구든 웰컴 간식을 드려요. 웰컴 간식? 네. 그러면은 저를 위한 간식이란 말씀이세요? 맞아요. 어머나 떡볶이. 네. 아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선물해 주세요? 부여가 쌀이 참 좋아요. 부여 신미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 웰컴 간식은 떡볶이, 그다음 계절에 따라서 김치전이나 배추전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어머나 완전 무장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사르르 녹을 것 같은데요? 몸도 녹을 거예요. 네, 아유 따뜻한 데 가서 먹어요. 네. 인심 좋은 사장님이 준비한 떡볶이와 부침개, 옹기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셨는데요. 한옥답게 간식도 한식 스타일입니다. 부여의 농산물로 만들어서 더 맛있더라고요. 여기가요 일반 한옥 펜션이 아니라면서요? 네, 펜션이 아니라 한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옥 체험업이라고 해요. 전통 혼례 체험, 그다음에 전통 집밥 체험, 전통 한복 체험. 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안에 안 들어가 봐서 방도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1896년도 건물이라 네. 일제 잔재 건물이에요. 그래도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일본 건축 양식이 가미된 한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잘 관리돼 있었는데요. 아늑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제 맘에 쏙 들었습니다. 아 이런 감성이구나. 이 나무만 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느껴지는데 일단은 아늑함이 들고요. 방바닥이 따끈따끈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달까? 요즘에는 뭐 호텔도 많지만 이런 오래된 감성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방도 많고 거실 공간도 충분해 한 가족이 여유롭게 머무는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게다가 특별한 한옥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소녀 상하라 하옵니다. 어때요? 예쁘죠? 자, 이렇게 입고 한옥 체험하는 거죠. 한옥에서 좀 심심하지 않냐고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한복도 입고 전통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라면 더 재밌겠죠? 상아 씨 밥 먹어야죠. 밥 다 차려놨어요. 밥이요? 그럼요. 밥이요? 빨리 가요. 식사를 또. 한옥에 어울리는 전통 집밥 한상. 이게 웬 호사일까요? 생선구이부터 전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구첩한상입니다. 와 이런 집밥 정말 오랜만에 봐요. 요즘은 한식이 네. 많이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집밥 챙겨 먹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만이라도 네. 제대로 된 집밥을 좀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한식 제대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따뜻할 때 많이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식기를 모두 녹그릇을 사용해서 그런지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이었는데요. 정갈하면서도 담백한 한식의 멋을 느끼기에 충분하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도란도란 즐기는 한옥에서의 하루,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부여 와서 저 정말 찐으로 행복했어요. 보이시죠? 하트 뿅뿅뿅뿅 나가는 거. 오전에는 상큼하게 시작을 했다가 오후에는 이렇게 한상 차림까지 받고 나니까 제 생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멍한데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겨울방학은 부여로 시작을 하세요. 아셨죠? 부여. 신레드향으로 상큼하게 즐기는 겨울, 가상체험으로 백제 역사도 즐겁게 만납니다. 포근한 한옥에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만들 수도 있죠. 부여에서 알차고 행복한 겨울방학을 만들어 보세요.